무슨 아파트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요. 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살던 아파트랑 최근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 이름 비교해보면 요새는 기본 10글자 이상 다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일단은 이번 콘텐츠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또 지식 또 쌓아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콘텐츠고요. 타이거 ETF와 함께합니다. 안상혁 팀장님.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타이거 미국 S&P 500 플러스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ETF.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나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월배당 ETF잖아요. 그렇죠. 월배당 ETF, 월배당 주니까 월배당 ETF로 보통 분류들을 다 하시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그냥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월배당이라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월배당 ETF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그냥 체감하는 거 그 이상으로 어때요? 체감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숫자를 집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5월 17일 기준으로 월배당 ETF로 분류되는 게 59개 정도가 있습니다. 오, 많네요. 그리고 규모를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것 같은 게 7조가 넘어요. 7조 8천억이에요. 월배당 ETF의 AUM이. 그래서 작년 1월, 2023년 1월에 이게 한 1조 정도 됐었거든요. 월배당 ETF라고. 작년 1월에 1조요? 예. 근데 지금 한 1년 만에? 1년 반 4개월 만에. 만에? 예. 지금 규모가 거의 6배 넘게. 1조 조금 넘었었는데 그때가 지금 7조 8천이니까 6배 넘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월배당 ETF라는 게 종류도 생각보다 많아요. 보통 월배당 하면 대부분 배당이란 단어를 들으면 생각하시는 게 네. 주식에서 보통 배당금 받는다 이러면 주식 생각들을 많이 네. 하시니까 주식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개수 자체는 주식형 ETF가 많긴 한데 월배당 중에서도 네. 보시면 뭐 채권 관련돼서도 월배당 ETF가 있고 부동산 관련돼서도 있고 요 위에 있는 세 가지를 섞거나 뭐 3개 중에 2개를 섞거나 해서 만든 혼합자산형 ETF 이렇게까지 해서 59개가 있고 7조 8천억. 이게 뭐 다른 회사랑 비교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 밑에도 그냥 순자산 추이가 그래프 보시면 쭉 늘어요. 뭐 이렇게 감소 폭이 거의 안 보이는.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신규로 월배당 상장한 ETF도 좀 많고요. 네. 그 외에 기존의 월배당이 아니었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 월배당을 충분히 줄 만한 뭐 재원도 있고 돌렸을 때 투자자가 느끼는 유용성도 있다. 해서 월배당 ETF가 아니었는데 월배당으로 전환한 ETF들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미국 S&P 500 지수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걸 거의 비슷하게 추종을 하면서도 매월 배당으로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 근데 이거를 이해를 좀 하시려면은 커버드 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파생상품 쪽에서 쓰이는 용어다 보니까 좀 어렵거든요. 커버드 콜이 개념이 조금 저도 처음에 들으면 뭘 커버해 주는 뭘 거야? 커버를 이렇게 뭐 보호해 준 보통 커버라는 게 보호 뭐 이런 느낌이 보호해 주나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는 보통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콜옵션을 매도해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수취하는 프리미엄을 이제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이제 보통 이 커버드 콜 ETF인데 뭐 더 어려운데요? 더 하면은 보통 이제 주식이랑 콜옵션 매도를 같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익률 구조를 이렇게 만듭니다. 인데 사실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결론적으로 얘 투자하면 내가 어떤 식의 효용을 느낄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걸 알려줘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 표 한번 보시면 네. 이 시점에 따라서 이 커버드 콜 ETF 뭐 이건 커버드 콜 ETF 하나 그냥 예시로 제가 하나 갖고 온 건데 네. 시점에 따라서 이런 식의 이슈들이 있다. 그래서 뭐 기초 지수가 있고 콜옵션 매도를 했을 때 이걸 활용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을 했을 때 기초 지수 자체가 상승할 때 이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을 하다가 이 커버드 콜 전략 때문에 수익이 제한이 되고 반면에 하락을 할 때는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이 콜옵션 매도란 걸 해서 프리미엄만큼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 기본적인 이제 구조상으로는. 그리고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뭐 지수 자체는 크게 안 움직이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이렇게 보통 움직이지만 어쨌든 이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면 나는 콜옵션 매도를 해서 매도한 거에 대해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콜옵션 프리미엄은 내가 어쨌든 받으니까 요만큼은 플러스가 돼가지고 커버드 콜 전략 활용한 ETF를 투자했을 때 수익을 얻는 콜옵션을 매도해서 맞습니다. 그만큼의 비용을 받는 개념이니까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진을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신데
뒤에 두 케이스, 요 왼쪽에 있는 두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버드콜 전략이 보통 유리한 경우들인데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네,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상승할 때가 항상 불편한 부분. 왜냐면 이제 저희도 그 보통 표현할 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똑같이 지수가 올랐는데 이 기초지 일반적인 내가 나스닥 100을 추세하셨을 때 나스닥 100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오늘 뭐 어저께 2%가 올랐니, 3%가 상승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스닥 100을 가지고 만든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만든 ETF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승했을 때 수익률이 제한이 되잖아요. 100%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게 더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언제가 있냐면 상승을 했을 때 못 따라가는 것도 못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 상승을 할 때 좀 천천히 상승하면 괜찮은데 전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슈 터졌을 때처럼 급격하게 하락을 한 다음에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상승을 하긴 하니까 어쨌든 상승 폭이 제한이 되는 거지 상승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뭐 난 그 정도로는 만족을 할 수 있어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뭐 여기 보시면 이 같은 S&P 500 지수를 투자를 하지만 하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거고 주황색 선은 네. 하나 파란색 선은 그냥 S&P 500 지수 그냥 그대로 그린 건데 네. 보시면 딱 2020년도에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지수 똑같이 ETF도 커버드콜 전략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똑같이 하락할 때 하락을 하는데 문제는 올라갈 때 파란색 선은 꾸준히 잘 올라가는데 주황색 선은 어쨌든 상승을 하지만 이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가 돼 있는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상승폭이 제한된다가 그렇죠.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났을 때가 이런 케이스들이 근데 또 2022년 들어와서 보면 오히려 하락장일 때는 또 약간 저 갭이 좁아집니다. 그렇죠. 또 횡보할 때도 어느 정도 좁아지고.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뭐 유리한 편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유리했을 때는 사실 기억이 생각보다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배 아플 때가 더 강렬하게 배 아플 기억이 나죠. 때가 더 강렬하게 보통 기억이 나다 보니까. 근데 저 차이는 뭐냐? 그냥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근데 저거는 월배당을 주기 위한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월배당을 감안을 해도 요 갭이 그렇게까지 크게 줄어들지가 않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커버드콜 ETF 전략이 지금도 잘 쓰이고 있고 이게 뭐 무조건 나쁘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리한 국면들이 당연히 있는데 항상 이 부분들이 계속 불편함으로 남아 계신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언제 또 이런 케이스들이 나타날지가 모르는데 알 수 없으니.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모든 투자를 다 뭐 배당 전략이나 커버드콜 전략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맞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모든 그 ETF도 그 배당을 받기 위한 어떤 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주식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기업에서 이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당금이 재원이 되는 거고 커버드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콜옵션이라는 거를 이제 ETF는 콜옵션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매도를 하니까 이제 매수자 똑같이 어떤 상품이든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한 사람이 뭐 한 사람이든 주체가 매도를 한 사람한테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콜옵션 매도는 그거를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분배금 지원이 이 프리미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을 팔아서 받은 맞습니다. 돈으로 그걸로 배당 재원이 된다. 예, 뭐 그 외에 뭐 가외 수익들이 기타 수익들이 있긴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재원은 프리미엄이다. 근데 이게 타이거 미국 S&P 500까지는 사실 이해가 가요. 그렇죠. 예, 미국 S&P 500까지는. 근데 플러스 10% 프리미엄. 맞습니다. 초단기 옵션 ETF. 요거 성명하고로 한번 성명풀이를 정해보세요.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예. 길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긴 거에는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을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일단 S&P 500 미국 S&P 500 지수는 너무나 이 지수가 유명하니까. 뭐 워낙 유명하니까 미국 대표는 S&P 500 지수에 우선 이게 이제 메인 지수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플러스 10%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따로 떼서 보시면 네. 이 ETF 자체가 이 추구하는 부분이 연간 프리미엄이 한 10% 정도 발생할 정도 수준까지 콜옵션을 매도를 하겠다. 커버드콜 전략을 거기까지만 제한을 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도해서 거기서 받는 비용으로 네. 이걸로 옵션 아니다. 그 배당. 그죠? 그렇죠. 그게 배당 재원인데 그 배당 재원의 갭 정도를 한 10% 정도로 만 제한을 하겠다. 그거 이상 더 뭐 콜옵션 매도를 더 많이 하면 당연히 더 프리미엄이 더 많이 발생할 테니까 배당금 지원도 더 커질 수 있는데 10% 정도 연간 10% 정도로 제한을 두겠다.
오히려 이제 위험 관리도 하고 어느 정도 또 지수도 따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초단기 옵션은 뭐냐면 이 콜옵션이라는 게 기간이 다 설정이 돼 있어서 뭐 한 그쵸. 달짜리도 있고 뭐 일주일짜리도 일주일 만기가 일주일 남은 것도 있고 뭐 하루 남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짧은 만기가 하루 정도 남은 콜옵션을 활용을 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극단적으로 좀 줄이고 대신에 옵션 매도 비중을 줄인 만큼 시장 참여율 결국 시장 앞서 여기서 시장은 S&P 500 지수를 최대한 추종할 수 있게 이제 목표로 해서 이 ETF를 디자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좀 옵션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옵션은 사실 변동성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기가 이제 별로 안 남았을 때,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을 때 변동성도 엄청 커지고 맞습니다.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막 이러잖아요. 초단기 옵션을 매도를 해서 더 많은 비용을 얻는다. 그걸로 배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아, 제가 또 오랜만에 잘 이해를 했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이미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별 말씀을요. 왜냐면 이게 또 어려워가고 이름이 기니까. 예. 같은 비중의 콜옵션 매도를 해도 월 단위 만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초단기 옵션이다. 그렇죠.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같은 콜옵션 매도를 했을 때 처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기가 한 달 남은 콜옵션을 매도했을 때랑 만기가 뭐 하루 남은 콜옵션 매도했을 때랑 같은 비중을 매도를 해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의 격차가 있는 거죠. 네. 만기가 많이 남은 콜옵션을 매도를 하게 되면 더 많이 그만큼 더 비중을 많이 높여놔야지 연간 그 정도 10% 정도 프리미엄이 나올 텐데 네. 만기가 짧은 걸 쓰면 음흠. 뭐 굳이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한 10% 이내로 좀 제한을 두더라도 요 콜옵션의 비중을 좀 적게 좀 조절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시는 의문이 그것일 것 같아요. 뭐 옵션 매도 비중을 굳이 뭐 줄일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어차피 그럼 만기 짧은 걸 쓰면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월 만기가 한 달 남은 콜옵션 매도하는 것처럼 그 정도 비중 매도하면 프리미엄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플러스 10% 네. 프리미엄이 아니라 이왕 할 거 뭐 한 플러스 한 30% 20, 프리미엄 30. 해야지. 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건 안 되나요? 첫 번째로 이제 옵션 매도 비중을 높였을 때의 불편함들이 요거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콜옵션 매도 비중이 높아지면 다시 그 커버드 콜 전략의 상승했을 때 제한폭이 또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 괴리가 더 난다는 거죠. 네. 제한폭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ETF의 목표는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S&P 500 지수에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데 이왕이면 월배당 좀 받고 싶다. 대부분의 지금 국내에 상장돼 있는 S&P 500 그냥 지수 ETF 같은 경우에 월배당을 주는 ETF가 사실 없다 보니까 그래도 요 정도는 나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투자하시는데 좀 더 목적에 맞으실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렇죠. 지수도 쫓아가야 되고 배당도 드려야 되고 알맞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일간 단위 만기 짧은 거 많이 팔면 20% 30%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같은 케이스 지금처럼 변동성이 조금 어느 정도 있고 옵션 매도를 했을 때 프리미엄은 이만큼 받을 수 있어서 그럼 프리미엄 이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요 정도만 매도해도 충분히 드릴 수가 있겠다. 연에 10%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보면 20%를 드리려면 요만큼을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변동성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당연히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20% 드리려면 옵션을 원래 계획했던 비중보다 훨씬 더 많이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던가 이걸로도 안 되겠는데? 아니면 이렇게 많이 가져갔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다시 처음에 얘기 드린 상승폭 못 따라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럼 얘를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원본을 깎아서 드리거나 뭐 이런 또 극단적인 그럼 또 원본 깎아서 드리면 또 그거대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추가적인 최적의 지점을 찾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월배당이니까 네. 매월 나오겠죠? 그럼요. 네. 그러면 월 언제 나옵니까 이게 참 계산하기가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무슨 이렇게 월배당 달력이 막 따로 있어서 얘는 세 번째 주 금요일 나오고 막 이런 거를 고민을 안 하시게 국내는 지금 대부분 상장이 잘 되어 있는데 ETF로는 다 월말 이 배당금 지급 기준일입니다. 네네. 마지막 영업일. 월의 마지막 영업일이 배당금 지급 기준이어서 네. 뭐 5월로 생각해 보면 5월 31일이 금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5월 31일 금요일이 이제 배당금 지급 기준일 거고 네. 월배당 지금 5월에 월배당 ETF 배당 지급 기준일이.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럼 이틀 전에 사야겠구나. 저는 처음에 듣고 지급 기준일이니까 지급 기준일날 매수하면 기준일이니까 그때 매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지금 기준일 날 사시면 그달은 분배금을 못 받으시고 꼭 이틀 전, 2영업일 전에 꼭 매수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 기준일을 알겠는데 보통 이게 또 그럼 언제 주냐 이랬을 때 보통 그 다음 달 두 번째 영업일, 세 번째 영업일 정도에 대부분 두 번째 영업일 정도에 지급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의 월배당 ETF들이 이렇게 통일이 돼 있고 한두 개 정도의 ETF만 매월 15일이 배당금 지급 기준인 ETF, 월배당 ETF들이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아하. 국내는 그렇고 해외는 다 약간씩 스케줄이 다르니까 해외 월배당 ETF들 같은 경우에 조금 참고해 보시고 따로 그거는 근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플러스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ETF 같은 경우에는 월말을 기준으로 맞습니다. 해서 월 초에 입금이 된다. 그렇죠. 세금 떼고. 아, 맞죠. 그건 원천 징수되니까 당연히. 그러면 분배금 지급 기준일 이틀 전까지만 매수하면 맞습니다. 그 달에 월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세금이 원천 징수가 되는 부분들 꼭 한 번씩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까먹고 있다가 가끔 이제 맞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처럼 이제 갑자기 세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제 월배당은 생각 안 하고 이제 다른 거 이제 신나게 매도했다가 이제 종합과세 드시면 안 되니까 이 월배당 같은 경우에도 금융소득세 현재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원천징수 15.4% 된다는 점 꼭 한번 15.4%. 맞습니다. 이게 15.4%가 떼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월배당 그래서 떼고 금액에서.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이 ETF도 월배당이 주당 1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로 내 계좌에 100원 주당 100원에서 뭐 100주 갖고 있으면 10,000원 이렇게 꽂히는 게 아니고 세금 떼고 꽂히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커버드콜 ETF를 다 이렇게 똑같구나라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약간씩의 또 특징들을 갖고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아 나는 이런 쪽이 내 성미에 조금 더 맞다. 아니다. 나는 이왕이면 뭐 배당을 더 많이 받는 게 내 취향에 맞다. 뭐 요거에 따라서 커버드콜 ETF도 좀 취사 선택을 꼭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초 자산은 미국 S&P 500으로 하되 상승장에서는 그걸 다 못 쫓아가더라도 월배당을 좀 받고 싶고 네. 그리고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 요런 니즈가 있을 때 적합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하락 방어나 횡보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초단기 옵션 ETF보다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제 콜옵션 매도 비중이 좀 큰 커버드 콜 ETF 선택하시는 게 맞고 아닌데 나는 뭐 상승장에 못 따라하는 게 난 더 머리가 많이 아프고 배도 아프고 어쨌든 나에겐 힘들다 하시면은 요 ETF가 조금 더 취향에 맞으실 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 총 보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연 0.25%. 0.25%.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의 투자에 또 좋은 이제 판단 자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타이거 ETF 안상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